올해 안에 금리가 내릴 거야. 은행 대기실에서도 유튜브 댓글에서도 이 말이 떠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미국 연준이 기대감만 키웠지 실제로는 한 번도 인하를 하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엔 진짜라며 베팅 중이다. 왜 금리 한 번 내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우리는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 파헤쳐보자. 먼저 2023년 12월만 해도 금융시장은 2024년 6회 인하를 예상했다. 시장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다. 그런데 연준 의장 파월은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냉수를 끼얹었다. 첫 인하는 9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장 예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자 개미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건 뭔가 다른가 싶은 거다.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데는 4가지 벽이 있다. 첫째, 잡지 않은 물가다. 미국의 CPI는 여전히 3%대를 맴돈다. 연준의 목표치 2%에는 1%나 남았다. 이 정도면 인하 명분이 약하다. 둘째, 강한 고용 지표다. 실업률이 4% 아래를 유지하며 논란을 차단한다. 일자리가 많으니 소비도 죽지 않는다. 셋째,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다. 경기는 둔화해도 침체로 가지 않으니 연준은 여유를 부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 일정이다. 미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연준은 인하 타이밍을 정치적 해석과 분리하려 한다. 이 4가지 벽이 서 있는 한 금리 인하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시장은 벽이 무너질까만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벽이 언제 무너질까? 물가가 급락하거나 실업률이 급등하면 금리 인하가 촉발된다. 문제는 그런 신호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지표가 반등 조짐을 보인다. 연준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달러 환율과 코스피부터 따져보자.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104 안팎이다.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중이다. 환율이 1,300원을 넘나드는 이유다. 수입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 물가도 자극된다. 코스피는 반대로 횡보 중이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10주 연속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원화 약세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 이쯤 되면 그냥 금리가 빨리 내렸으면 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연준은 냉정하게 말한다. 우리는 속도보다 확실성을 택한다. 시장이 진정 원하는 건 빠른 인하가 아니라 확실한 인하 신호다. 그런데 신호도 아직 없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 4.3%에서 4.5% 사이를 맴돈다. 인하 기대감보다는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된 수준이다. 이제 실제 투자 전략을 짜보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단기 전략은 현금 비중 확대다. 금리가 오르거나 머무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예금 단기 국공채 MMF처럼 안정적인 상품의 30부터 40%를 배분하는 시기다. 변동성을 견디면서 기회를 노린다. 중기 전략은 분할 매수다. 인하가 본격화될 시점을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주식 채권 ETF에 넣는다. 예를 들어 S&P 500 ETF, 미국 국채 20년물 ETF, 나스닥 100 ETF를 3, 4 비율로 담는다. 금리 인하 수혜주와 성장주를 함께 잡는다. 장기 전략은 금리 민감 자산 비중 확대다.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부동산, 성장주, 레버리지, ETF가 상승 탄력을 받는다. 다만 이건 인하가 확정된 뒤의 얘기다. 지금은 관망하며 기회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럼 연준이 인하를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든다면 대비책도 있다. 만약 물가가 다시 4%대로 올라가면 연준은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건 금리 정점 상향 시나리오다. 이 경우 달러화는 강세를, 국내 증시는 약세를 탄다. 환해지 비중을 늘리고 현금을 더 비축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연준 내부에서도 인상보다는 유지 의견이 우세하다. 두려움보다는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은행은 미국과 속도 차를 내며 인하를 준비 중이다. 이중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은이 먼저 내리면 원화 약세가 심화된다. 수출 기업의 호재지만 수입 물가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이다. 그래서 시장은 한은도 기다릴 것으로 본다. 미국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버티는 전략이다. 역시 타이밍의 전쟁이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다. 시장의 기대치와 연준의 입장을 끊임없이 비교해야 한다. 연준 의장의 연설문 한 줄, 물가 지표 0.1% 변화만으로도 시장은 출렁인다. 실시간 대응이 관건이다. 그래서 매주 발표되는 실업보험 청구, CPI, PCE 지표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자. 무료지만 가장 강력한 투자 무기다. 또 한 가지 팁은 옵션 시장을 보라는 것이다. 연준의 다음 회의까지 금리 변동을 예측하는 가장 민감한 지표다. 예를 들어 Fed Funds Futures가 100.5를 넘기면 인하 확률이 50% 넘어간다는 뜻이다. 실시간 확률계라고 보면 된다. 이제 정리해보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아직 기대 수준이다. 물가, 고용, 정치 셋 중 하나만 흔들려야 현실이 된다. 우리가 할 수건 이 변곡점을 놓치지 않는 것. 변곡점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준비된 자만이 수확한다. 따라서 지금은 기대심리 관리가 중요하다. 6월, 7월, 9월 중 언제 인하될지 베팅보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번엔 진짜 금리 내릴까? 라는 질문에 정답은 없다. 다만 확률은 우리 손에 있다. 데이터를 꾸준히 챙기고 포트폴리오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감정보다는 시스템에 의존하면 된다. 여러분은 지금 현금 비중을 얼마나 유지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준이 인하를 결정한 순간 어떤 자산을 먼저 사야 할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현실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현금 비중 숫자만 남겨주세요.